네. 오늘은 제품 설명에서 저는 그러니까 건강 밸런스, 우리 강선희 사장님이 인큐텐 건강 밸런스라고 제목을 놓길래 저도 따라했습니다. 너무 따라하는 것 같아서 인큐텐은 빼고, 인큐텐은 다 아시니까. 그래서 건강 밸런스라고 제목을 붙여서 어, 오늘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밸런스를 위한 5 단계는 첫 번째 수분 공급, 두 번째는 운동, 세 번째는 디톡스, 그리고 기초 영양, 타겟 영양 이렇게 되고 있는데 수분 공급과 운동, 디톡스까지 좋은 강의들을 해주셔서 잘들 저는 들으셨죠? 그래서 오늘은 기초 영양입니다. 수분으로 하고 운동도 하고 디톡으로 저희 몸을 깨끗이 클린을 했으면 좋은 거를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 영양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 영양은 건강과 영양 이렇게 보면 건강을 세계보건기구 WHO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양호한 상태라고 정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건강은 유전, 성별, 연령 등의 생물학적 요인도 있고 식사, 운동, 휴식, 흡연, 음주, 스트레스 등의 생활습관 요인이 있고 진료시설과 의료체계 등의 보건의료 요인, 그다음에 사회경제적 여건, 교육, 주거상태 등의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부터도 허약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본다 그랬는데 저는 허약하지만 않으면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큐텐을 만나기 전까지는 비만이 있긴 있었는데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어떠한 영양제나 이런 거를 먹을 생각도 않고 찾아볼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건강에는 지금 봤듯이 환경적인 요인이 20%, 그 다음에 생물학적 요인이 20%, 생활습관 요인이 50%, 그 다음에 보건의료 요인이 10%가 있는데 이 생활습관 요인이 사망위험 요건 1순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도 스트레스가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은 질병들이 찾아온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 그러니까 생활 습관만 많이 바꿔도 건강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양과 영양소를 보면 영양은 외부로부터 식품을 섭취하여 소화, 흡수를 시킨 후 이용함으로써 생명 유지, 신체 활동 및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인데 영양소는 총 50여 종이 있으며 식품으로 섭취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소는 크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수분 6대 영양소로 나오는데 지금 식이섬유까지 7대 영양소라고 또 말들도 하죠. 그래서 나는 에너지 공급해주고 신체를 구성해주고 체내 대사 조절의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6대 영양소 중에 보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에너지 공급 영양소로 보고요. 지방, 단백질, 무기질, 물은 구성 영양소로 보고 조절 영양소로는 단백질, 무기질, 물, 비타민 이렇게 조절 영양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도 기본 단위는 포도당이고 지방은 지방산 플러스 글리세롤, 그다음에 단백질은 아미노산, 무기질의 기능은 적은 양이 필요하나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못하므로 반드시 음식물로 섭취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서 다 찾아볼 수 없잖아요.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런 영양제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양소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으므로 식품으로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영양소인
비타민 D, 그다음 비타민 K, 콜레스테롤 등은 체내에서 합성되나 필요량을 충족시킬 정도는 아니므로 식품으로 섭취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콜레스테롤 때문에 먹는 거를 많이 뭐 계란 노른자도 안 먹는다, 뭐도 안 먹는다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먹는 것보다는 몸에서 만들어지는 게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이제는 영양을 제대로 이제는 모르고 챙겨 먹지 못했을 때 결핍으로 인해서 신체에 나타나는 징후가 단백질이나 에너지가 부족하면 머리카락 숱이 적어지고 가늘어지고 부종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A가 부족하면 각막, 결막 건조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피부 건조증, 그다음에 비타민 B는 구강염, 구순염, 그다음에 설염이 생기고 그다음에 비타민 나이신 결핍, 나이신이 비타민 B3지요. 그래서 펠라그라, 그러니까 피부염, 설사, 치매, 그다음에 결국은 그게 많이 부족하면 죽음까지도 생길 수 있고, 비타민 C는 괴혈병, 그다음에 비타민 D, 칼슘과 비타민 D는 골다공증, 그다음에 철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빈혈, 그다음에 요오드 결핍은 갑상선 비대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듯이 건강과 영양 섭취는 친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양소는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신체 조직을 유지하고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은 질환인 암, 뇌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의 질환은 에너지, 당류, 지질, 나트륨의 섭취 과다와 함께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의 섭취 부족과 관련이 있으므로 건강과 영양 섭취는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인이 된 후에도 영양이 많이 필요한데 청소년기 때만 자녀들을 키워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청소년대 때는 영양을 많이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서는 1순위가 암이고 2가 순환계 질환, 3위가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인은 폐암, 간암, 대장암, 위암. 근데 여기서 영양 위험 요인이 뭐냐면 섭취를 과다했을 때 에너지, 지방, 나트륨, 알코올. 그다음에 부족한 거는 식이섬유, 비타민, 칼슘 등 무기질이 부족했을 때 많이 나오고 순환계 질환 또 역시 에너지, 당류, 지방, 나트륨, 알코올을 섭취 과다가 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부족했을 때 식이섬유, 비타민, 칼슘 등 무지, 그러니까 영양적인 거죠. 우리가 많이 챙겨 먹지 못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당뇨병에는 에너지, 당류, 지방을 섭취 과다했을 때 당뇨병이 쉽게 나오는데 여기서도 섭취 부족이 식이섬유가 부족했을 때 이런 저기가 질병들이 생기고 사망에까지 이른다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 섭취 수준도 보면은 너무 그러니까 적정 수준을 맞춰서 먹으면 좋은데 일일이 그거 우리 계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뭐 한 가지만 좋다고 해서 먹었을 때 그거에 대한 영양 불균형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영양 부족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영양 결핍 아니면 영양 과다 이렇게 우리한테 그리고 또 너무 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과다하게 먹었을 때는 또 영양 과다 및 영양 독성이 우리한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생활을 보면은 다양성, 그러니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가 되도록 다양한 식품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균형 있는 건강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적절한 양의 에너지와 영양소로 구성해서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강 체증을 유지하고 신체 대사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알맞은 양을 구성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글쎄 살아오면서 이게 다양하게 먹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은 매 끼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장님들 이렇게 매 끼 이렇게 챙겨 드실 수 있을까요? 여자 권장 식단이라고 합니다. 1900kcal에 권장 식단인데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골고루 곡류도 들어가고 고기 생선도 고기, 생선, 달걀, 콩류도 이렇게 빠지지 않고 몇 끼마다 그다음에 채소류도 느타리 버섯이나 배추, 양파, 뭐 오이, 애호박 그래서 이게 끼니마다 잘 챙겨 드실 수 있으면 요즘 뭐 이게 음식으로도 많이 채워지 결핍이 많이 있다고는 하는데 골고루 이렇게 식단을 챙겨 먹으면 그래도 조금은 챙겨질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렇게까지 하루 세 끼를 챙겨 먹어본 적은 지금까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영양을 따져가면서 우리가 먹는 게 쉽지 않은 식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양소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의 분류는 단당류, 그리고 이당류, 올리고당류, 다당류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래서 단당류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가 있고 이당류는 메가당, 서당, 유당, 다당류는 전분, 글리코겐, 식이섬유가 여기 다당류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당뇨병은 탄수화물 대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있는 분들은 탄수화물을 잘 어떻게 이제는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유당불내증은 유당의 소화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못해서 복통, 가스, 설사를 유발하는 증상이고 탄수화물은 입에서 세균에 의해 산으로 대사되어 충치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괴실증과 치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먹음직스럽죠. 빵하고 저희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견과류도 있지만 스파게티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탄수화물은 제일 우선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다음에 단백질을 절약할 수가 있고 케톤증을 예방하고 식이섬유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단맛도 여기 탄수화물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식이섬유를 보면은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가로 나눠지는데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거나 대장의 세균에 의해서 쉽게 대사되지 않는 것을 불용성 식이섬유로 보는데 여기에는 밀, 보리, 현미, 곡류, 채소 등이 있고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용해되거나 팽현되어 개를 형성하는 능력이 있어 끈적끈적한 점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과, 감귤류, 바나나, 보리, 귀리, 두류, 그 다음에 해조류 종류가 여기에 수용성 식이섬유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위에서는 탄수화물 소화 효소가 없어서 탄수화물 소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의 탄수화물은 소장에서 완전히 소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질인데 지방의 섭취는 건강의 필수 요소입니다. 살찐다고 지방이 뭐 콜레스테롤 이런 것 때문에 안 먹을 수도 없는 게 지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세 이상 성인에 대한 지방의 에너지 적정 비율은 15에서 30%입니다. 그 다음에 섭취하는 지질의 종류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내 콜레스테롤은 섭취하는 양보다 체내 합성되는 양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체지방은 열 손실을 방지하고 중요 장기를 보호하며 호르몬을 합성합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과다한 지방 섭취가 비만을 유발하는 등
건강에 해로운 측면이 있지만 지방은 우리 몸과 식품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지방이 무조건 콜레스테롤 때문에 나쁘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단백질인데 단백질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이고 건강한 성인 체중의 15%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서는 기능보다 조직의 성장과 유지 및 신체 조절 기능에 우선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면 감염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단백질 과다 섭취 시 단백질이 지방으로 전환되어 저장됩니다. 그다음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부종이 생기고 적당량의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하면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부족해서 많은 대사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을 왜 먹어야 되는지 좀 더 알고 챙겨서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가리고 있네. 단백질을 구성하는 20종의 아미노산 중 9가지는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어서 꼭 식사를 통해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나머지 11가지는 섭취한 다른 아미노산으로부터 체내에서 합성할 수 있어 반드시 식사를 통해 섭취하지 않아도 되는 비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수 아미노산에 우리 류신이 있죠. 다른 것들은 뭐 들어보기는 했지만 어디에 많이 있는지 뭐 잘 우리가 모르는 거지만 그래도 여기에 류신, 메티오닌, 이소류신, 뭐 발린, 라이신 이렇게 많이 그거는 꼭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가 챙겨 먹어줘야 하는데 우리 단백질에는 이 류신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넘어가네요. 그래서 단백질의 기능으로 보면은 신체 구조를 형성하고 효소와 호르몬을 합성하고 체액을 유지시키고 산, 염기를 균형을 맞춰주고 그리고 면역 기능을 높여주며 포도당 생성을 해주고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만복감에 그러니까 단백질을 먹으면 만복, 배부름을 오래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단백질의 질은 완전 단백질, 그래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성장과 유지에 필요한 구성, 비율로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을 말하며 대부분의 동물성 단백질이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완전 단백질은 하나 이상의 필수 아미노산 양이 부족한 것으로 콜라겐과 식물성 단백질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 기준으로는 성인 남자는 65g 평균입니다. 성인 여자는 55g입니다. 단백질 결핍은 단백질 하나만 부족한 경우는 드물고 에너지 및 다른 영양소 결핍과 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특히 부족한 경우에는 단백질 칼로리 영양 불량 또는 단백질 에너지 영양 불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은 지용성과 수용성으로 분류되며 지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A, D, E, K, 그 다음에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에는 혈액 생성과 응고를 해주는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B12, 비타민 K가 있고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것은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판토텐산, 비오틴, 비타민 B12, 그 다음에 단백질과 아미노산 대사를 관여하는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B12, 비타민 C, 그 다음에 항산화제로는 카로티노이드, 비타민
E, 비타민 C, 그 다음에 골격 형성에는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K, 비타민 C, 그리고 유전자 발현에는 비타민 A, 비타민 D가 이렇게 분류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타민 C를 좀 더 알아보면 대부분의 동물은 체내에서 포도당으로부터 비타민 C를 합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을 비롯한 원숭이, 조류, 박쥐, 어류 등은 비타민 C 전환 최종 단계에 관여하는 효소가 없어서 비타민 C를 합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여기에 속하니까 비타민 C는 필수, 그러니까 꼭 챙겨 먹어야 되는 비타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결합 조직의 구성 성분인 콜라겐 합성에 꼭 필요하고 또 항산화제로서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다가불포화 지방산의 산화를 막으며 특히 비타민 E의 재생에 관여하여 항산화 시너지 효과를 내고 따라서 정상적인 세포막의 유지를 위해 비타민 C의 항산화 작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관여하고 비타민 C가 결핍되면 콜라겐 합성이 저하되어 결합 조직 형성에 장애가 생긴다고 합니다. 저희 몸에 콜라겐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콜라겐이 지금 우리가 콜라겐을 많이들 드시고 계시지만 비타민 C를 제대로 같이 챙겨 먹지 않으면 그냥 형성에 장애가 생기니까 그만큼의 먹는 양만큼 다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일과 채소 이런 거로서 비타민 C를 봤을 때 갓이 제일 많더라고요. 갓이 135구, 그 다음에 대추, 그 다음에 파프리카, 유자, 골드 키위 이런데 비타민 C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먹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특히 과일을 많이 좋아하지 않아서 제가 좋아하는 과일도 없고 먹는 과일도 없네요. 우리가 자주 먹는 사과나 이런 거에도 있기는 있겠지만 10위 안에는 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게 꽈리고추에도 비타민 C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으로 나와 있네요. 다음에 무기질입니다. 인체의 무기질 필요량은 소량이지만 무기질은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조효소, 신체 구성 성분, 신경 전달 과정, 성장 과정, 전해질 균형 등의 각종 무기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골격은 세후 30년에 걸쳐서 계속 성장하고 석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청소년기에만 키가 크는 게 아니라 대부분 주변에서도 들으면 군대 갔다 왔는데 키가 컸다는 소리도 가끔 들어서 아유 설마 했는데 30년에 걸쳐서 성장을 계속하니까 30살까지는 키가 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기질의 흡수는 함께 섭취한 다른 무기질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에는 황 함량이 높다고 합니다. 체내 마그네슘의 50% 이상이 골격에 존재합니다. 크렌틴병, 그러니까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임신 중 모체의 요오드 결핍으로 인한 태아의 신체 성장과 지연, 정신 발달 미숙으로 일컫는 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엄마들이 임신했을 때 많이 챙겨 먹으면 좋을 음식들이 김, 다시마, 대구, 새우, 참치, 그 다음에 유제품, 계란, 감자, 멸치, 해바라기씨의 요오드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량 무기질에는 칼슘, 인, 나트륨, 염소, 마그네슘, 칼륨, 황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고 이것들이 칼슘은 골격 구성, 근육, 그다음에 신경 자극 전달, 혈액 응고 이런 거를 해주는데 모자랐을 때는 골다공증, 그다음에 과잉일 때는 변비, 석회화, 그다음에 인이
인이 부족했을 때는 근무력증, 골연화증, 구루병, 빈혈, 그다음에 많았을 때는 갑상선 호르몬 분비, 이게 끄트머리가 부정맥, 골다공증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은 성장 결핍 너무 적게 먹어도 이제는 안 되는 거죠. 성장이 지연되고 근육 경련, 두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았을 때는 고혈압, 요로결석, 골다공증, 그다음에 염소는 탈수, 식욕부진, 체중 감소, 그다음에 과잉이었을 때는 고혈압이 올 수 있고, 마그네슘 또한 근육 및 신경, 경련, 저혈압, 수족냉증, 모자랐을 때, 그다음에 과잉일 때는 설사나 과잉도 저혈압이 있을 수 있고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륨도 근육 약화, 심부정맥, 그다음에 과잉했을 때는 손발저림, 저혈압, 부정맥이 생기고, 황은 결핍은 성장 지연, 그 다음에 과잉했을 땐 보고되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음식으로는 여러 가지를 다 이런 걸 챙겨 먹으려면 좋아하지 않는 것도 먹어야 될 것 같고, 또 좋은 것만 너무 먹었다는 과잉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미량 물기질로는 철, 요오드, 아연, 구리, 셀레늄, 망간이 있고, 여기도 이제 결핍과 과잉이 있는데, 철 같은 경우 너무 많이 먹으면 구역, 구토, 복통, 저혈압이 온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결핍은 요오드 결핍은 갑상선 기능 저하, 그 다음에 과잉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 발생이 되고, 아연으로서는 결핍은 미각 및 후각 감퇴, 성장 지연, 그 다음에 과잉은 철과 구리의 흡수 저해, 구토 설사, 구리는 저색소성 빈혈, 골격 이상, 백혈구 감소, 과잉은 복통, 구역 설사, 심부전증, 심각한 간 손상, 그다음에 셀레늄, 결핍은 근육 기능 저하, 면역 기능 저하, 소화 골관절염, 백내장, 간경화, 관절염 등. 그다음에 과잉은 재채기, 기침모, 어지러움증, 두통. 그다음에 망간은 결핍했을 땐 피로감, 우울감, 갑상선 저하증이 생기고, 과잉은 근육통, 필요, 기억력 저하, 반사 능력 감소.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는 과잉보다는 거의 이제는 결핍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뭐 이런 걸 따져서 챙겨 먹지를 않으니까 결핍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수분은 첫째 날 저는 수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꼭 수분은 체내에서 영양소를 운반하거나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수분은 영양소를 비롯한 여러 대사물을 이용시키는 용매를 작용하여 대사 반응이 일어나도록 돕습니다. 수분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며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수분은 체액의 pH나 삼투압의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을 마셔야 되는지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좋은 물 찾아서 수분도 잘 드시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내 수분 손실에 따른 증상으로 보면 2%가 부족했을 때는 갈증, 심화, 불쾌감, 식욕 상실이 나오지만 4%는 소변량 감소, 근육 피로감, 8%는 현기증, 그다음에 10%는 근육 경련, 12%는 높은 기온에 대한 적응력 상실, 무기력증, 그다음에 20%가 넘었으면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분도 물도 우리 그 밸런스 첫 번째 단계인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만 잘 먹어도 건강을 많이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초 영양을 우리가 영양을 받는데, 이런 거를 음식이나 다른 내가 뭔가를 관리해서 다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5종 세트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기초 영양을 지키는 거에 있어서 첫 번째 오리진 염증을
기본 모든 거에 지금 염증이 우리 몸에서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염증을 케어해주고 피를 깨끗게 해주고 그다음에 장도 좋은 거 먹고 흡수 잘하라고 장도 케어해주고 그리고 아까 무기질에서 여러 가지 영양이 이제는 있었는데 종합영양제에는 비타민 C, 칼슘, 비타민 D, 홍경천 추출물과 마그네슘을 비롯해서 18가지 비타민 미네랄이 우리 종합영양 그래서 이거는 꼭 먹어야 되는 영양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몸에 관여를 안 하는 데가 없는 콜라겐. 그래서 5종 세트가 이거를 하면서 이래서 5종 세트로 묶어놨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관 기초에는 이 5종 세트가 꼭 들어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튼튼해야지 건강도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꼭 필요한 거 우리 식이섬유 때문에 사망 원인의 암이나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이런 거 살펴봤을 때 식이섬유가 부족해서 그 모든 것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이섬유에 이 올인원 톡스가 있는데 이 식이섬유만 잘 챙겨 먹어도 또한 다른 뭐 많은 거에 이점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 그다음에 단백질 또한 면역도 키워주고 우리 살아가는데 홍우정 소장님도 매번 제품 강의하실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단백질은 꼭 먹어야 된다고들 저 이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거를 알았는지 꼭 잘 챙겨 먹으라고 하는지 우리 내일부터 떴더라고요. 3 플러스 1을 식이섬유하고 단백질 3 플러스 1이 떴더라고요. 이렇게 해줄 때 많이 주문하셔서 건강한 기초 건강을 더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테큐멘 윈트가 우리가 탄수화물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체지방 관리를 위해서 카테큐멘을 저는 많이 먹는데 제가 중성 지방이 되게 높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먹기 전에 중성 지방이 되게 높았는데 비오트리하고 체지방 관리는 카테큐민을 먹으면서 거의 정상 수준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어디다가 이제 건강검진 조그만 부업을 하려고 건강검진 취업 건강검진을 했는데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다시 그러니까 세분화된 검사를 해야 되겠다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토탈 콜레스테롤이 200 얼마가 나왔는데 그게 높다고 그래서 LDL인지 H 이게 구분되지 않고 그냥 토탈로만 한대요. 그래서 그거 구분된 거를 검사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했는데 병원에 가면 HDL은 얘기는 안 해줘요. LDL만 우리 기본 130이 넘으면 높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HDL을 물어봤어요. 근데 80이 넘게 나왔으니까 그거 HDL도 높으면 그게 좀 괜찮은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의사가. 그리고 고지혈증약 처방해준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그거 물어보기 전에는 고지혈증약 먹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HDL이 높으면 뭐 이러고 얘기를 했더니 더 이상 고지혈증 처방도 안 해주고 그냥 넘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를 때는 의사가 하라고 먹어야 된다고 제 주변에도 보면 고지혈증 약을 의사가 먹으라 그랬대요. 그래서 왜 먹냐고 물어보면 그냥 예방 차원에서 먹으라 그랬대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듯이 콜레스테롤도 우리 몸에 필요한 거잖아요. 뇌 영양제가 콜레스테롤이고 그런데도 예방 차원에서 먹으라 그랬다고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먹더라고요. 의사가 처방해 줬으니까. 근데 저희가 조금 더 알고 이렇게 부작용이 없는 저희 제품으로 관리를 하면 좀 더 건강한 저희들이 앞으로 더 살아갈 것 같습니다. 2025년 모두 목표하신 것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